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 테마피부과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. 오늘은 손 발톱 무좀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동안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, 궁금한 공통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루눌라라는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. 이 루눌라 치료는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손발톱 무좀을 치료하는 기계 이름이 되겠습니다. 그 전에도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무좀의 치료가 있었는데, 이 루눌라 레이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일단 치료 효과도 입증이 되었고, 두 번째는 아프지 않다는 거죠. 기존에 있던 레이저 치료는 열감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가지고 통증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, 이 루눌라 치료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.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.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아프지 않게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. 무좀, 발톱 무좀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경과를 볼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. 발톱 무좀에 어느 정도가 감염이 되어 있는 거죠.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게 이제 우리가 발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, 이 발톱 안쪽에는 이렇게 발톱을 자라게 하는 판이 있고, 여기서 이제 발톱이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. 근데 곰팡이가 이 전반적으로 먹을 수도 있고 일부만 먹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 끝에서 시작하기도 하고, 이 안쪽에서 시작하기도 하고, 아니면 이 밑에서 시작하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발톱이 여기서 밑에서 자라 올라온다는 거죠. 그래서 치료의 끝은 이렇게 계속 자라 올라오면서 곰팡이를 끝까지 밀어낼 때 끝이 나는 겁니다. 이거는 약을 먹거나 레이저를 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루눌라로 치료를 한다는 것은 초기에 치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치료할 것이냐, 둘 다 마찬가지지만, 그래도 의심이 될 때 초기에 치료하는 게 효과가 빠른 이유는 이렇게 발톱이 잘라 나와 가지고 끝까지 올 때까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, 우리가 곰팡이에 감염된 부분이 적을수록 치료 효과를 더 빨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루눌라로 치료하는 단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견 즉시 치료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 되겠습니다. 이 곰팡이 손발톱의 치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좀 안 좋은 점은, 대강 치료해가지고 염증 같은 거 대강 치료해가지고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. 몸이 어느 정도 이겨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는데, 손발톱 무좀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절대로 치료가 안 됩니다. 다시 꼭 번지게 됩니다. 그래서 루눌라도 마찬가지고 약을 써도 마찬가지고, 우리가 손발톱 무좀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끝까지 다 곰팡이가 없는 걸 확인할 때까지 치료를 해야 됩니다. 이게 99%도 아니고 아니라 100%까지 치료를 해야지, 조금 남아있어 이제는 거의 끝났겠지, 우리 몸이 어떻게 해주겠지 라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. 끝까지 치료를 해가지고 곰팡이가 손발톱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치료를 해야지만 재발하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감기도 재감염이 있고 재발이 있지 않습니까? 재발이라는 거는 곰팡이가 남아있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고, 재감염은 완전히 나았는데 또 밖에서 들어오는 거죠. 이걸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손발톱 무좀이 다 치료가 되고 난 뒤에는 생활 환경을 좀 바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곰팡이는 기본적으로 고온 다습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, 특히 우리 신발이라든지 양말을 신을 때 고온 다습하지 않게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치료 기간은 최소한 6개월 정도로 잡죠. 최소한 6개월 정도.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한 1, 2주면 치료가 되겠지 하고 오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. 치료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, 첫째는 곰팡이를 완전히 다 죽여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, 두 번째는 발톱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재발되기 때문에 완전히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치료 기간은 손발톱이 먹혀있는 면적과 두께에 따라서 더 많이 걸리거나 적게 걸리거나 할 수가 있고, 또 균주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있는데,
요거는 좀 상당히 좀 학문적인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균주에 따라도 차이가 있다. 그래서 면적, 두께, 균주에 따라서 루눌라의 치료 기간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게 감염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 감염 지수가 아주 높은 질환은 아닙니다. 감기나 독감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옮고 이런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겠지만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손발톱 무좀이 있다고 자녀분들이 아빠 엄마와 이렇게 뭐 격리돼서 생활할 필요 정도는 없을 것 같고 약간의 주의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과거에 이제 손발톱이나 아니 무좀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약이 없을 때 민간요법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뭐 위험하지 않은 거니까 뭐 괜찮은데 위험한 것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. 실제로 저희 병원에 이제 그런 문제로 내원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특히 식초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 뭐 산을 사용해도 안 되고요. 하여튼 식초에다가 뭐 정로안도 섞고 굉장히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하는데 뭐 정로안 괜찮아요. 그건 몸에 해를 주지 않으니까 식초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 무좀에 식초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케미컬 뻔이라 그래가지고 화상이죠. 화학 화상을 입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봉화지경까지 가가지고 정말 큰일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여기 또 응용을 해가지고요. 손발톱 무좀이 있을 때도 아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식초에 담그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어떻게 하셨는지 식초보다 더 센 게 빙초산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. 그건 어디서 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식초보다 더 세면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몸이 거기 못 견딜 거라는 거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곰팡이도 죽지만 몸도 죽어갑니다. 그래서 민간요법은 다 좋은데 식초는 좋은 건 아닙니다만 식초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어떤 민간요법보다도 지금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약을 먹거나 약을 바르거나 그 다음에 레이저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는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훨씬 더 빨리 완전히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상 요즘에 손발톱 무좀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의 치료보다는 좀 더 간편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 간독성들을 많이 걱정하셨거든요. 근데 루눌라 레이저는 그런 몸에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.